와, 대박 뉴스 떴다.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 사상 최대 실적이래. 너희들 이런 뉴스 보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주식 산 적 있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침 구시장 시작하자마자 시장가로 긁었을 거야.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 빨간불이 켜지기는커녕 파란불이 켜지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폭락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순식간에 계좌가 파랗게 질려버려. 멘탈이 바사삭 부서지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돈 잘 벌었다며? 뉴스에서 대박이라며? 이거 주가 조작 아니야?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뉴스 댓글창에 가서 욕도 한 바가지 썼을 거야. 근데 말이야, 주식시장엔 아주 냉정하고도 무서운 법칙이 하나 숨어 있어. 주식시장은 과거의 성적표인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주가를 움직이는 진짜 흑막 보이지 않는 손인 컨센서스 기대치의 비밀과 주주들을 춤추게 만드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이야기까지 아주 낱낱이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풀어줄게. 이거 모르면 평생 뉴스 보고 뒷북만 치다가 설거지 당하는 거야. 도대체 왜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지 아주 쉬운 예시를 들어줄게.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봐. 네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수학 90점을 받았어. 평소엔 80점 받던 애가 90점을 받았으니 엄청 잘한 거지? 칭찬받을 생각에 신나서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갔어. 근데 엄마 표정이 심상치 않아. 알고 보니 엄마는 네가 이번에 천재들이 다니는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았으니까 무조건 100점을 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야. 엄마의 기대치는 100점이었던 거지. 그럼 90점 받은 너는 칭찬을 받을까 혼날까? 너 내가 학원비에 돈을 얼마나 썼는데. 겨우 90점이야? 10점은 어디서 까먹었어? 하고 등짝 스매싱을 맞겠지? 주식시장에선 이걸 바로 어닝 쇼크 어닝 샤크라고 불러. 실적 90점은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의 기대치 100점보다 못했기 때문에 실망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반대로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돼. 50점만 넘겨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기대치를 확 낮춰놨어. 근데 네가 70점을 받아왔네. 점수 자체는 낮지만 엄마는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겠네. 하면서 동네 방네 자랑하고 잔치를 벌일 거야. 이게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야. 주가는 절대적인 숫자 실적보다 사람들의 기대 컨센서스를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 그 싸움이야. 그래서 진짜 주식 고수들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말에 절대 속지 않아. 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컨센서스라는 데이터야. 이건 여의도 증권가에서 밥 먹고 주식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형님들이 이 회사는 이번 분기에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 정도 벌 것 같다라고 예상한 수치들의 평균값이야. 일종의 예상 답안지 같은 거지. 네이버 증권이나 증권사 앱에 들어가면 기업 분석 탭에 다 나와 있어.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실제 발표된 숫자가 이 컨센서스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0.1초 만에 스캔해야 해. 만약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1조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9천억 원이 나왔다. 9천억도 엄청 큰 돈이지만 시장은 어라. 예상보다 못했네. 성장성이 꺾였나? 하고 의심하면서 매도 폭탄을 던져버려. 이미 소문이 다 나서 기대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그냥 그렇네. 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떡락하는 거지. 이걸 전문 용어로 뉴스에 파라라셀 안 누즈라고 하는 거야. 이제 왜 좋은 뉴스의 주가가 떨어지는지 알겠지? 자,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주들을 웃게 만드는 꿀 같은 이야기를 해보자.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창고에 현금이 가득 쌓였네. 그럼 그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사장님이 혼자 다 꿀꺽하면 될까? 안 되지. 회사의 주인은 누구? 바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잖아. 그래서 회사는 주주님들 덕분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통장에 꽂아줘. 이걸 바로 배당금이라고 해. 보통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 3개월마다 주는데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주가가 떨어져서 파란불 켜지고 우울해 죽겠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징 울려. 띵동.
솔트전자 배당금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는 순간 비 내리던 마음에 햇살이 쫙 비치는 기분이야. 그래, 주가는 떨어졌지만 이 회사는 돈 잘 벌어서 나한테 용돈도 주잖아. 버틸 수 있어. 하고 멘탈을 잡게 해주지. 그래서 배당을 잘 주는 회사는 주가가 잘 안 떨어져. 든든한 보너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팔고 꽉 쥐고 있거든. 이걸 배당의 하방 경직성이라고도 불러. 멋있는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배당보다 더 강력하고 화끈한 주주 환원 정책이 있어. 바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야. 뉴스에서 가끔 들어봤지? 이건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주식시장에 풀려있는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매입, 라이터로 지지직 불태워 없애버리는 소각 거야. 물리적으로 주식수를 줄여버리는 거지. 아니, 솔트야. 그 아까운 주식을 왜 돈 주고 사서 태워버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주주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야. 피자 한 판을 생각해봐. 원래 10조각으로 나눠서 10명이 먹기로 했어. 그럼 나는 딱 한 조각만 먹을 수 있지? 근데 회사가 돈을 써서 2조각을 사더니 불태워 없애버렸어. 그럼 피자는 8조각이 남지? 근데 피자판 크기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될까? 남은 8조각의 크기가 자동으로 커지는 거야. 즉, 주식수가 줄어들면 내가 가진 주식 1주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가만히 있었는데 내 피자 조각이 라지 사이즈에서 패밀리 사이즈로 커지는 마법. 이게 바로 자사주 소각이야. 미국의 애플이나 워런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미친 듯이 계속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야. 얘네는 돈만 생기면 자기네 주식을 사서 분쇄기에 갈아버려. 주식수를 계속 줄이는 거야.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잖아. 근데 자사주 소각을 하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내 주식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훨씬 이득일 수도 있어. 이걸 주주 가치 제고라고 해.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거야. 주주들을 왕처럼 모시거든.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전엔 짠돌이였는데 요즘엔 행동주의 펀드들이 막 공격하고 주주들도 똑똑해져서 자사주 소각해라 라고 시위를 하니까 점점 소각을 많이 하는 추세야. 그러니까 뉴스 볼 때 5호 금융지주 3천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이런 제목이 보이면 이 회사 주주 생각 좀 하는데 주가 오르겠네?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해. 이건 진짜 강력한 호재거든. 그리고 배당 성향이라는 것도 꼭 알아둬야 해.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주주한테 나눠주느냐는 비율이야. 100억 벌어서 30억을 배당하면 배당 성향 30%지. 우리나라는 보통 평균적으로 2030% 정도야.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4050%, 심지어 번 돈을 다 나눠주는 회사들도 있어. 아직 우리나라는 주주들한테 좀 짠 편이지.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해. 물론 우리는 번 돈으로 공장 더 짓고 기술 개발해서 나중에 회사를 10배로 키울게. 그때 더 크게 돌려줄게. 라고 하는 성장주들도 있어.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배당을 거의 안 줘. 그래도 주주들이 화내지 않아. 왜? 주가가 10배, 100배 오르니까. 하지만 성장도 못하면서 공장도 안 지으면서 금고에 돈만 쌓아두고 배당도 안 주는 짠돌이 회사는? 그건 그냥 썩은 물이야. 그런 회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걸러야 해. 가끔 이 주식 배당 많이 준대. 지금 사면 배당률 10%래. 라는 말에 혹해서 샀다가 피 보는 경우가 있어. 바로 배당락 X-디비덴드이라는 무시무시한 녀석 때문이야.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바로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면 주가가 뚝 떨어져서 시작해. 왜 그럴까? 나 어제까지 주식 들고 있어서 배당받을 권리 챙겼다.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팔아야지. 하고 사람들이 주식을 우르르 던지거든. 게다가 회사 금고에서 배당금으로 현금이 쑥 빠져나갔으니까 회사의 가치도 그만큼 줄어든 걸로 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도 해. 그래서 고배당주를 살 때는 배당락일까지 계산해서 배당금 1,000원 받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배당락 맞고 주가 1,500원 떨어져서 손해보는 게 더 클까? 계산기를 잘 두드려 봐야 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 배당만 먹고 튀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다 있단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자.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1. 돈을 잘 버는 회사, 실적이 매년 우상향하는 회사. 2. 시장의 기대보다 더 잘 버는 회사,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3. 번 돈을 주주랑 화끈하게 나누는 회사, 배당 팍팍 주고 자사주 소각해서 내 주식 가치 올려주는 회사. 이 3박자를 다 갖춘 회사를 찾았다면 주가가 잠깐 떨어진다고 겁먹지 마. 실적과 주주 환원이 받쳐주는 회사는 결국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우상향하게 되어 있어.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니까. 솔트야, 내 말대로 재무제표도 좋고 실적도 좋고 배당도 잘 주는 회사를 샀어. 근데 왜 내 주식은 몇 달째 바닥을 기어 다니는 거야?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답답하지? 그건 타이밍이 안 맞아서일 수도 있고 시장 전체의 추세가 꺾여서일 수도 있어.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배도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휘청거리고 뒤집힐 수 있잖아. 아무리 좋은 회사도 금융 위기가 오거나 하락장에서는 힘을 못 써. 그래서 우리에겐 마지막 무기가 필요해. 배가 언제 출발할지,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바로 차트를 보는 기술, 기술적 분석이야. 다음 시간 대망의 마지막 10편에서는 주식쟁이들의 필수 무기. 빨간 막대기양봉화, 파란 막대기음봉의 의미, 그리고 전설의 필살기 황금 십자가 골든 크로스가 뭔지 알려줄게. 이것까지 알면 너는 이제 펀더멘털 기본과 테크니컬 기술을 모두 갖춘 진짜 투자자가 되는 거야.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거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딱 기다려. 솔트가 최고의 비기를 전수해줄게. 안녕.